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자동사 타동사를 먼저 할게요. 자동사는 뭐가 자동사? 말이 없어. 말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혼자 있어도 되는 게 자동사죠. 타동사는 타인 즉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동사 타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절대 구별 못해. 누가 와치가 무슨 뜻인데? 보다. 한글로 구별이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익숙하게 계속 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되거든요. 체인지 같은 경우도 뒤에 목적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별하기 힘드니까 실은 계속해서 보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고, 우리 책에 잘 나오는 자동사, 헷갈리는 자동사를 적어놨으니까 그거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랄라랄라랄라라. 라이 무슨 말? 라이 무슨 말? 라이 무슨 말? 거짓말하다. 또 뭐가 있어? 눕다예요. 그럼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이고, 건물은 됐습니까? 문법 하기 전에 항상 해석부터 할 텐데,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이런 거 보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하면 if you lie to me once 이렇게 된다고. lie 다음에 to 다음에 뭐가 나와? 거짓말은 해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되게 뭐가 나오고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저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구별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다의 변화는 규칙 변화라 그랬죠. 거짓말은 규칙적으로. 눕다는 이렇게 바뀝니다. 라이가 아닌데 레이죠. 레이. 얘랑 똑같이 생겼죠? 됐습니까? 레이는 뜻이 뭔데? 물건을 놓다. 알은 낳다. 됐어? 이런 단어 많이 보죠. 기초를 놓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씁니다. 레이 같은 경우. 다시 볼게요. 라이는 그렇고 레이스라는 단어도 우리 책에서 구별하러 나오는데, 라이스는 목적어 없는 자동사, 과거는 로스, 과거 분사는 리즌입니다. 장미라고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동사 자리에서는 동사 뜻입니다. 레이스는 무슨 말? 응? 기르다, 좋다. 동물이 나오면 기르다가 되겠죠? 또 없습니까? 사물이 나오면 올리다가 되겠죠? 또 없습니까? 또 없습니까?
달라지니까 반드시 목적어랑 같이 외워야 돼요. 목적어랑 같이 외우지 않으면 막 제기하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반드시 뒤에 이슈나 퀘스천이 나오면 그런 것을 상소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 다 올리다는 뜻이야. 모금액을 0에서 100에서 200에서 300에서 쭉쭉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금하다. 키를 쭉쭉쭉 키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올리다가 조금 확장돼서 뜻이 발전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네 가지 뜻이 다른 게 아닙니다. 됐어? 그 다음 1번하고 2번 했고요. 3번 전인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는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inform A of B 이렇게 외우고 provide A with B 이렇게 외우게 시킨단 말이야. 수거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with는 무슨 말이야? 함께입니까? 함께? 그럼 같이 보는 거네요. 그죠? 맞아? 구식 안 써줘. 함께 같이 보는 거예요. 비교 같이 보는 겁니다. equate 동일시하다. identify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동일시하다죠. identify가 뒤에 A가 나오면 A의 정체를 알아차리라는 뜻이니까 ID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A with B 저렇게 하면 같이 보는 거니까 동일시하다가 돼요. 쉬운 단어 써볼까요? 차라리 associate 무슨 말? 연관. A하고 B는 같이 보는 거잖아요. 동사가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 동사는 수십만 개가 되고 전사는 20개니까 저걸 가지고 계속해서 쭉쭉 이어나가지 못하면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 힘들어집니다. 또 한번 써볼까요? A with B 함께 말고 with me 하면 나와 함께고 with a pen 하면 펜을 가지고 오잖아. 펜과 함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뒤에 있는 사물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쁘죠? 제거. 이렇게 써볼게. 인다고 무슨 말? 처음 봤죠? 수여하다. 사람한테 사물을 갖게 하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 찾아봐야 돼. 되게 힘듭니다. 전인사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돼요. 또 써볼까요? 예술은 무슨 말? 뭐뭐처럼이죠? 그럼 A를 B처럼 보는 겁니다. A를 B처럼 보다. A를 B처럼 생각하다. A를 B처럼 이렇게 쓰면 알겠습니까? 간주하다. 여기까지 알 것 같아. 이런 거 나오면 은근히 못한다. 언급하다라고 되게 나오죠. 필요 없어. A를 B랑 같이 보는 거야. 뭐 하고 있어? 전치사의 뜻이 있습니다. 동사의 뜻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니 해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이 없는데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론이 뭔 말이니까? 떨어뜨리다라는 뜻이므로 A가 ing를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못하게? 막아서. 어떻게 못하게?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유지해서. 어떻게 못하게? 프리벤트 예방해서. 어떻게 못하게? 금지해서. 어떻게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서. 알겠어? 느낌은 동사에 있어. 뜻은 전치사에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냐면 여기를 되게 이쁘게 써가지고 그 사람을 뭐 해서 용기를 빼앗고 낙담을 시키거나 실망을 시켜서 못하게 하다라고 느낌은 그쪽에서 살려야 되는데 결국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해석은 뒤쪽으로, 느낌은 앞쪽에서. 그걸 읽는 사람이므로 뒤쪽으로 많이 봐야겠죠. 네, 이렇게 써볼까요? 내가 억지로 모르는 단어 쓰고 있습니다.
뭔 뜻이요? 못하게 결국. 알겠어? 억제하다라고 단어장이 나오고 디터런스라고 이렇게 억제라는 그 명사는 몇 번 봤는데 디터라는 동사는 거의 못 봤어요. 솔직히 수특하면서 저구제 들으면 다 같은 뜻입니다. 알겠어? 특히 시험 잘 내죠. 뭐? 시험 이렇게 쓰고 막 놀리잖아. 그죠? 근데 놀리는 거지 사람. 필요 없어. 프롬의 뜻이 있는 거지. 킵의 뜻이 없다고. 뭔지 알겠죠? 이 프롬이 나오면 전부 다 떨어뜨린다 또는 멀어진다는 뜻이니까 전부 다 부정의 의미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디퍼런트 다음에 무조건 프롬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얘랑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다르다라는 얘기죠. 뭔지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면은 긍정의 뜻이 부정의 뜻이요? 당연히 부정의 뜻이죠. 어떻게 나와? 단어장에 삼가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제발 저기 그 비행기 안에서는 담배 피우는 걸 삼가해 주세요. 자제해 주세요. 이때 잘 나옵니다. 앱스테인 프롬, 스모킹 이렇게 잘 나오거든. 프롬을 가지고 밀지 않으면 평생 단어 외우다 끝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니까 수업 시간에도 강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되게 잘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타동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치사를 가지고 수거를 묶어서 외우지 않으면 평생 동사만 외우다 끝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주의해야 될 타동사구인데 이런 거잖아요. 그죠? 댐이 중간에 온다는 거 맞습니까? 네, 이거는 따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명사고 대명사가 짝지어서 문법상에 나올 때마다 항상 대명사가 불리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명사는 자기가 바뀌어도 모양이 똑같아요. 로미오가 줄리엣을 사랑한다고 해도 로미오 그대로 줄리엣 그대로. 줄리엣이 로미오를 좋아한다 그래도 줄리엣 그대로 로미오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로미오가 히로 바뀌면 히는 주어 자리밖에 못 오고 로미오가 힘으로 바뀌면 목적어 자리밖에 못 오죠. 줄리엣이 주어 자리로 가면 쉬가 될 거고 줄리엣이 목적어로 가면 허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대명사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첫 번째 문법상을 살펴보면 뭐라고? 명사는 어디 와도 상관없어. 대명사만 불리. 어떻게 한다고? 알겠어? 첫 번째입니다. 이거 좀 많이 배운 것이고 지금도 이제 풀고 있죠. 두 번째. 도치구조가 생기는 두 가지 이유 기억납니까? 첫 번째는 뭐? 부정어. 두 번째는 장소를 나타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동사 주 위치가 바뀌는 대명사만 불리합니다. 예외가 다 똑같아. 명사는 예외가 없어. 대명사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어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비교급에서 동사주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비교급에서 동사주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대명사만 안 합니다. 다 똑같아. 뭔지 알겠어? 명사는 어디 가나 상관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 대명사는 불리합니다. 항상 대명사만. 그래서 모든 예외가 대명사만 있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he는, they는, we는 주어 자리만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뭐 them도 문장 중간에만 옵니다. 됐어? 설명을 다시 보면 여기죠. 네, 보입니까? 명사는 어디가 상관없어. 하지만 대명사는 중간에만 오고 못 온다고. 왜냐면 이시라는 단어는 목적어니까 타동사 뒤에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정리 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명사는 어디와도 상관없습니다. 됐어?
가끔씩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뭐 온이 똑같은데 그죠? 어떤 경우는 전이사, 어떤 경우는 부산. 업 모양이 똑같은데 어떤 경우는 전이사, 어떤 경우는 부산. 이거를 구별해주는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거를 구별해주는 사람도 본 적도 없고, 이거를 구별해주는 책도 본 적이 없고. 보입니까? 주어가 움직이면 전이사, 목적어 움직이면 부산이다. 정말 그런 걸 살펴봅시다. 마지막 문장 봐봐. 누가 어디로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언덕을 올라가죠. 뭐가 움직이겠어? 언덕이 움직이겠어? 사람 움직이겠어? 언덕은 가만히 있겠지. 주어가 움직이면 전치사. 되냐? 그 다음 He turned up the volume. 그 사람이 볼륨을 높입니다. 그럼 소리가 움직여? 사람이 움직여? 이거밖에 없어. 얼마나 명쾌한 설명입니까? 다 어디서 들어서. 네. 우리 책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적냐면 타동사는 대명사 목적어가 중간에만 옵니다. 오늘 민지 다 오네. 오늘 다 오지 왜? 이런 날 있나 보죠? 날씨가 거지 같아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이상하니까 내 친구가 오늘 아침 문자 왔는데 화성 가서 살아도 되겠다고. 화성같이 뿌옇고 사막밖에 없어서 차라리 지구인지 화성인지 모르겠다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사만 몇 가지 적으면 돼요. 첫 번째 뭐? 업은 무슨 말? 위로. 다음은 무슨 말? 아래로. 이는 무슨 말? 안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어?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이 내렸다 올라갔다가 바지를 입었다가 벗었다가 이런 느낌이니까 목적어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2번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와 헬프는 목적어단에 뭘 쓴다? 동사 원형. 무수히 들었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to를 써가지고 모양을 바꿔줍니다. 끝. 됐어? 하지만 사물 목적어는 지가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엑셀이가 뭘 하겠어? 엑셀이가 찍히겠죠. 그래서 pp를 쓰는 게 맞습니다. 됐니? 4번 가 목적어와 진 목적어 하지 말고 이렇게 적어. 가주어가 확장된 구조가 가 목적어입니다. 가주어는 언제 생겨? 가주어는 왜 생기죠? 주어가 긴 주어는 뭐가 주어가 길어? 또 투부동사는 왜 길다고? 대조동사는 왜 길다고? 와, 그거가 많이 늘었네요. 그런 설명은 아주 오래된 애들만 아는데 ing는 한 단어니까 뒤로 안 갑니다. 이게 왜 틀렸는지, 이게 왜 중요한 건지 봐봐. 이게 수능 시험 문제였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오답 12가 붙어가지고 그 멍청한 영어 선생들이 이거 틀렸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뭐가 답이야? 리빙이 답이죠. 왜? 투부동사는 뒤로 간다고야. 저 이론하고 딱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걸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막 하고 말이야. 그리고 ing가 주어일 때는 뒤로 보내지 않아요. 딱 한 문장 빼고 그 문장은 적을 필요도 없어. 너희들 헷갈려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가짜 주어를 쓰고 됐어? 이게 가주어라고. 앞에다가 뭘 쓰면 이 세 단어만 외우면 돼. 그럼 뭐가 되고 동사 뒤니까 목적어 대해서 가목적어가 됩니다.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해석이 훨씬 중요하긴 한데 해석은 이따 해보도록 하고,
첫 문제를 풀면 학교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이것밖에 안 나와. 아까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는데 to가 붙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 첫 문제 중에 999문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의 문제고 이 구조만 외우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를 소개합니다. 가목적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봐야 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가목적 안 썼죠? 안 쓸 수도 있어. 안 쓸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설명한다는 걸로 하고, 뒤에 대조 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많네요, 그죠? 대조 동사가 있으니까 너무 기니까 어찌고 뒤로 보내고 뭐를 써서 있을 써가지고 가짜 목적어를 써가지고 대조 동사를 뒤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있을 안 쓰는 경우는 첫 번째 투부동사 오면 뒤로 보냅니다. 두 번째 대조동사 오면 뒤로 보냅니다. 세 번째 명사가 길어도 뒤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사가 뒤에 오면 가목적을 안 씁니다. 처음 설명했어. 10년 동안 연수하면서 안 나와, 안 낼 거야. 선생님 설명 안 할 거예요. 수특 읽으면 한 권에 한 번 나옵니다. 한 권에 한 번 정도. 이슬 안 쓰는 경우가. 알겠어? 네. 원칙은 뭐예요? 가주어가 확장되는 게 가목적어다라고 이해를 하면, 명사가 뒤로 가는 경우는 가주어를 안 쓰는 것처럼 똑같이 가목적어도 안 쓴다라고 이해하면 틀림없겠죠. 그러면 끝입니다. 됐어? 하지만 저렇게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안 낼 거예요. 절대 안 내. 절대 안 내. 됐어? 풀어봐라.